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CAT 2급 2026년 3월 14일 이번 달은 2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 공개가 이제 저번 주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저번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원래 어제 토요일에 찍었어야 했는데 이 문제 풀이보다 더 중요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혹시 시간 나시면 어제 올렸던 그 영상 오토데스크의 AI 기능 요번에 새로 나온 AI 기능 그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토데스크 AI 기능들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요번에 나온 건 얘기가 달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된 좀 제대로 개념이 잡힌 제대로 된 AI 기능. 물론 아직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 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AI라는 거의 특성이 점차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나아지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좋고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이나 그 기능이 단순히 제가 그때 영상에서 찍어서 보여드린 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 이 오토캐드에도 똑같은 기능이 도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에도 그 기능이 도입이 될 거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오토캐드 여러분들 학원 가면은 버전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제 어떤 거는 2010 몇 쓰는 학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2010 몇 가지고 오토캐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있는 요번에 나온 그 기능은 아마 최신 버전에밖에 없을 거고요. 옛날 버전에 다 업데이트 해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AI는 좀 유용한 AI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고 AI 기술을 모르는 채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교육을 받고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 도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육기관도 최신 버전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들도 최신 버전 위주로 이제 그게 처음 오토캐드에 도입되는 게 아마 2027이 될 거예요. 물론 실제로 2027이 나와봐야 돼요. 그게 완벽하게 도입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토데스크의 계획은 그 기능을 지금 퓨전에서만 먼저 업데이트를 했지만 퓨전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이제 인벤터 새 버전이랑 오토캐드 새 버전에도 넣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오토캐드는 2026에도 있어요 그 기능이. 근데 한글 버전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한국어로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 기능이. 근데 요번에 퓨전에 한 거 보니까 한국어 지원이 되는 거 보니까 2027에는 한국어로도 그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신 버전으로 학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사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로 봅시다.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시는 선생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났고 이제 요번에도 이제 저하고 대판 싸우고 끝났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제 처참해요. 이제 그분 학생들 합격률이 10%가 채 안 돼요. 한 자리입니다. 왜 10%가 채 안 되냐? 그분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이 넘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인원수까지 제가 못 알려드려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10명이 넘게 시험을 보셨는데 합격한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처참하죠. 예. 뭐 1, 2교시 다 합쳐서입니다. 1, 2교시 다 합쳐서. 그렇게 되고 이제 문제를 제가 딱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쉽네. 이번에 합격률 잘 나오겠네.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막 불만을 갖는데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불만은 솔직히 그 선생님 불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불만이야. 학생들의 불만. 학생들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 강사님이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잘못된 불만을 갖고 있으면 강사가 야 그건 네 생각이 잘못됐어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학생하고 같이 똑같이 놀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 선생님은 투상을 얘기를 못해요. 학생들은 투상을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림을 베껴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 시험 보게 꼬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거 그림만 베껴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림 보고 똑같이 베껴 그리면 되는 거니까 쉬워. 금방 자격증 쉽게 딸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한번 도전해봐. 그래 놓고 이제 자격증 수업으로 끌어들여요, 학생을. 실제로 그렇게 영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베껴 그리는 거라고 지금 본인이 딱 박아놨잖아요. 야, 이거 그림 똑같이 베껴 그리면 돼. 네가 뭐 머릿속으로 뭐 계산하고 뭐 복잡하게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옆에 있는 그림 있잖아? 이거 똑같이 베껴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어. 애당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투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애당초 본인이 그림 베껴 그리기라고 그랬지. 투상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네가 투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저걸 파악을 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림만 베껴 그리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림 베껴 그리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 10명 막 20명 갖다 줘도 10트럭 20트럭 갖다 줘도 상관없고 뭐 최저임금 받겠습니다. 아,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최저임금 받으면 뭐해. 어차피 여기 일도 못하고 그냥 디빌 대고 있을 텐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합격률이 개판이 났다. 근데 이제 이게 형상적으로 어려운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형상 보면은 딱 지금 여기 보자마자 바로 이제 항상 두 조각이다라는 게 딱 티가 나는데, 정면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이제 어느 덩어리냐? 이제 요 덩어리예요. 요거 높은 거. 왜 높은 거냐? 이거 높은 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직선이 쭉 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갑자기 수문선으로 바뀌어. 그쵸? 수문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에,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거에 가려가지고 수문선이 됐다. 그 얘기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래? 결국 저 덩어리, 요 덩어리가 누구다? 얘다. 그쵸? 그래서 저 덩어리가 결국 이제 얘다. 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고, 그쵸? 그러면 이 평면도에서는 어디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아, 이 덩어리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니죠. 이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여기 이렇게 툭툭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이제 그거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얘가 있잖아요. 얘랑 얘가 공간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요만큼, 요 두께만큼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있는 요 선은 뭐예요? 아, 여기서 딱 얘가 돌출되기, 이 경사가 돌출되기 시작하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이 모서리가 되겠구나. 바로 눈치채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요만큼이 뭐다? 그만큼이 여기 돌출된 요 부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다. 라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영상은 그렇죠? 어느 형상이다? 이 형상이다. 그렇죠? 그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덩어리죠. 이렇게 있는 덩어리고 이 덩어리에서 뭐예요? 안쪽에 구멍이 뚫렸다. 그렇죠? 구멍이 뚫렸는데 앞에가 뭐다? 경사면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발생을 한다? 타원이 발생을 한다. 자, 저 구멍의 깊이는 어디? 26mm를 남겨놓고 여기까지 뚫리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도면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형상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는 게 없어요. 다 제대로 보입니다. 저걸 그림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여기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나가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이제 요쪽에 있는 요 구멍이죠. 요 구멍. 요 구멍. 원형으로 뚫렸습니다. 그쵸? 원형으로 뚫렸어. 원형으로 뚫렸는데, 뭐가 좀 이상하네? 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경사가 이렇게 있죠. 원형으로 되고 경사다. 이거 뭐예요? 원뿔이다. 원뿔이다. 자, 원뿔 이제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거 저는 계속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강사님들의 수업을 보는 이유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혹시 내가 뒤쳐져 있는 것들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 보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보는 유튜버들이 이제 요 CAT 올리시는 유튜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먼저 이제 올리신 분들은 두 분 있어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뿔이 나왔다 그러니 어렵다. 요번에 원뿔 나와서 좀 문제가 이제 그리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웬 개소리냐. 우리가 이제 이거는 투상이라 했잖아요. 투상을 한다고 하면은
투상에서는 어렵다 쉽다가 없어요. 투상이 된다고 하면 어렵다 쉽다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왜 존재를 안 하냐. 이건데, 자, 일단 투상은 뭘로만 나눠지면 투상이 된다? 안 된다예요. 투상이 안 된다는, 실제로 투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는 얘기하면 3D를 그려가지고 투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CIT 2급 같은 경우는 3D를 그려가지고 투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2D를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가 존재를 해요. 사람의 힘으로 투상이 안 되는 애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왜냐면 못 그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려준 거 있죠. 원뿔 나오는 뭐? 원추곡선. 이거는 투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원추곡선 저거 그리는 거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샘플링을 여러 군데를 끊어가지고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이렇게 곡선을 이어주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가 아니라 내가 샘플링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는 그건 정량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만드는 사람이 더 피곤해요. 그리는 여러분들이 더 피곤한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더 피곤해. 왜 원추곡선이 발생 안 하게 잘라야 돼. 원뿔을 자를 때. 그래서 문제 만드는데 제약사항이 되게 많아. 이게 문제 만든 사람이 피곤했을 거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지, 되는데 어렵다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내가 투상하는데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 그러면 투상하기 어려운 건 안 그려? 그렇게 설계 안 해? 아니거든요. 설계에는 투상과 관계없어요. 내가 필요한 형상이다 아니다예요. 그러면 무조건 투상 해내야 되거든. 실무에서는 투상 가지고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면 얘는 필요 없는 애야. 가. 야, 너 지금 투상하는데 왜 어렵다 쉽다가 나오냐? 투상은 당연히 되는 거지. 안 되는 투상 빼고. 이건 불가능한 투상을 가지고 상사가 뭐라고 하잖아. 이거는 나도 투상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3D 그려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되는 투상은 어렵다 쉽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강사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사님이 뭐 이 원뿔 가지고 쉽다 어렵다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강사님들은 투상이 안 된다. 투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결국 CAT 2급을 가르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 영상을 보면은 중간에 어떤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되게 버벅버벅거리는 게 보여요. 왜 버벅거리냐? 결론은 간단해요. 형상을 이해를 못한 채로 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림을 베껴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벅대요. 자, 대부분 이제 CAT 2급 할 때 시간 모자란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CAT 2급 정상적으로 풀면 기본적으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나야 돼요. 시험 시간 1시간 반이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야 돼요. 이 30분, 40분도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기준이에요. 느리신 분은 뭐 50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1시간 안 넘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모자란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시간이 모자라느냐? 투상이 안 되고 포인트를 어디서 따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야, 다. 고민하는 시간. 결국 고민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시험 볼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시험 보러 와가지고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강사님들도 버벅버벅 되는 게 보인다. 중간에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왜? 투상을 안 하니까. 투상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이 학습에서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이 자격증을 따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나는 투상이 되는 사람이야. 가 목표가 돼야지. 난 이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이 목표가 되면 의미 없습니다. 그림 베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접근하지 마셔라.
어쨌든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세세하게 이제 그 강사님 불만을 품었던 부분을 이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시험을 시작하면, 반드시, 템플릿을 다운받고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시험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블럭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 로고가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 확인해라, 문제가 있으면 감독관한테 얘기해라, 그 다음에 뭐, 확인 다 했으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걸 지워라 라는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럼 제발 여러분들 읽어요. 읽어주세요. 문제에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읽어야지. 왜 안 읽어? 대부분 지금 CAT 2급 문제 푸시는 분들이 학원에서 배웠던 관습대로 그냥 학원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여기 있는 걸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본인이 외운 대로 하세요. 근데 외운 대로 해놓고 뭐에 틀려? 시작부터 틀리는 거 뭐냐?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요. 이거를. 거기 지우라고 써 있잖아. 근데 안 지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읽었다는 얘기지. 지우라고 대놓고 써있다니까. 제발 지워요. 이거 안 지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거 제가 이제 CAT 2급 채점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이 이게 시험이 시행된 지 이게 CAT가 이제 생생소음부에서 시행된 지 2019년, 2019년부터 시행됐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에 그분 뵀던 게 작년에 뵌 거니까는 2025년. 그럼 거의 6년.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거 안 지우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거 안 지우면 점수 감점이 크거든요. 이거 안 지우시면 감점 커요. 네. 반드시 지워라. KPC에 공개된 배점에서 불필요한 객체 남음이 몇 점인지 보시면 돼요. 제가 몇 점인지 아는데 점수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가장 큰 감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남아있으면. 그게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책 만들어야겠죠. LA. 자, 여기서 이제 선택하고. 자, 엔터 쳐서 만들겠습니다. 외, 평, 선. 오타 나시면 절대 안 돼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숨, 은, 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문자. 엔터. 뷰, 포트. 이렇게. 자, 지금 이거 오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제 외형선을 외향선, 외곽선, 그쵸? 그렇게 쓰시는, 아니, 외현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말 그대로 오타죠. 예. 숨은선을 김선, 솔직히 숨은선을 김선으로 쓴 건 오타가 아니죠. 본인이 잘못 외운 거야. 그러니까 외형선을 외곽선으로 쓴 것도 본인이 잘못 외운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중심선을 중간선, 아니면 가상선 다르게 쓰는 거 봤나? 그건 모르겠고. 치수선까지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치수예요, 치수. 그리고, 치수를 영어로 DIM,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계시고, 외형선을 OUT,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신데, 시험에 이 도면층 그 설정 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보세요, 보시고, 혹시라도 난 다 외우고 있어. 내가 문제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저걸 못 외우고 있겠어. 그걸 뭐하러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분들이 꼭 틀리세요. 다 외우고 있어도 확인하세요.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보고 확인해서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어이없게 감점 당하시면은 억울하잖아. 근데 뭐 여기 감점으로 이제 여기 감점만 나머지 다 잘하고 여기 감점만 가지고 내가 불합격할 일은 없어요. 여기 감점만 가지고는. 그런데 내가 다른 거 다 감점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여기 있는 거 하나 틀려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안타까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이게 합격이 60점이라고 난 60점을 딱 맞아가지고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지 마세요. 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요. 저 60점 딱 맞출 건데 학생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거 대략 점수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틀린 거 막 집어주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 정도 틀렸으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왜 물어봐? 제가 딱 하면 제가 60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너 그거 따지지 마. 너 그거 따질 거면 나한테 수업 듣지 마. 제가 했던 얘기였어요. 네가 여기서 60점을 타겟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100% 완벽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60% 맞출 생각이라고? 그럼 너 가. 필요 없어. 때려쳐.
이거 자격증 연습하시는 분들 나 60점 맞춰야지. 필요 없어요. 그만두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연습하시는 분들 난 100%야. 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점수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KPC에 정말 불만인 게 왜 100점을 공개를 하느냐. 그건 공개하지 마라. 몇 점인지도 알려주지 마라. 그게 원칙이에요. 틀린 사람만 점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은 점수를 알려줄 필요 없어. 그냥 합격. 끝. 그리고 배점이 얼마 되는지 연습하는데 배점이 왜 필요해? 배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60점 딱 맞히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애당초 그 마인드 자체가 불합격이에요. 그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불합격이라고. 실격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점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외형선 색상. 자, 3번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입니다. 자,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요 도면책 만든 순서 있는데 요거는 저랑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름만 똑같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은 이제 여기서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로드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처음에는 센터. 선택된 상태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고,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쵸? 그 다음에 밑으로 끝까지 다 내려오고,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세 개를 모두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준 다음에, 지금 수문선이니까 히든 선택. 그 다음에 확인. 그쵸? 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팬텀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는 가상선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상선은 아예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안 만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만들었으면 끝까지 설정하세요. 만들어 놓고 만들다 마시면 안 돼요. 그건 감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로 쓸 거는 외형선이니까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닫아주죠. 자, 그래놓고 이제 X라인 해서, 자, 빈 곳 아무 데나 찍고, 여기서 F8 눌러서 수평, 그 다음에 위로 수직. 네,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이제 좌우 폭이 여기 있네요. 150. 옵셋 150 엔터. 자,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다중 M을 할 겁니다. M 엔터. 자, 여기서 저는 여기를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으로 이렇게 띄워줄 거예요. 이 사이 공간을 저는 이렇게, 정면도 하나 정도의 공간을 띄워줍니다. 근데 요걸 꼭 저처럼 이렇게 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카피해가지고 뭐 이제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그냥 눈대중으로 딱 보고 하나 정도 공간. 하나보다 좀 넓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런 건 좀 반대예요. 저 간격이 얼마냐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찍기나 얘기했는데, 나중에 배치할 때, 이제, 얘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얘 배치할 때 얘 배치 요 프레임에 얘가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싫다는 얘기는 이걸 처리하는 게 내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렇게 넓게 띄운다. 근데 이렇게 넓게 띄우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 사이에 이제 서로 어떤 포인트를 주고받을 때 되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본인이 시간이 모자란데. 네가 시간 모자라게 작업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난 이걸 대처를 못해. 이렇게 삐져나오면 이거를 뭐 해주면 돼요. 요 뷰포트 프레임을 이렇게 쭉 옮겨가지고 얘가 딱 잘리게 여기 가려지게 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는 걸 못하겠다라는 거야. 어려워서. 그러면 뷰포트 프레임 하나 조정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이 간단한 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야지. 그래서 저는 CAT 2급 시험에 정말 불만인 게 뭐냐면 이거를 감점을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채점관이면 이거 무조건 감점할 거야. 한 8점? 아니면 10점? 왜? 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는 이거 잘 못해. 어려워. 라는 걸 갖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져야지. 그러면 이제 왜 CAT에서는 이걸 감점을 안 하냐? 당연하죠.
이걸 가지고 감점을 해버리면 저게 뭐 도면을 그리는데 잘못된 행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 이걸 가까이 붙여서 그리든 멀게 떨어서 그리든 그건 내 마음이지 저게 객관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야? 그게 객관적이진 않다. 그런 평가가.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격시험은 채점권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시험의 채점이 절대 객관적이면 안 돼. 왜? 객관적이라는 건 학생들한테 악용당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행위를 하는 학생도 합격을 한단 말이야. 저런 개떡 같은 마인드를 나 어려우니까 그걸 피해야지. 라는 개떡 어려우면 연습을 해서 그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피할 생각을 하냐고. 저런 개떡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합격을 하면 저런 애들은 일을 못해. 항상 비효율적으로 일할 텐데 그렇잖아요. 모든 채점은 주관적이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런 행위 하지 마세요. 저런 무식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거 무식하다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무식한 행위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걸 쉽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정석인 거예요. 어려운 걸 피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캐드를 못해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옵셋, 그 다음에 106이죠. 106.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좌우폭을 106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4네요. 옵셋 104하고, 자, 아래쪽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높이는, 마찬가지로 정면도의 높이 정도를 더 띄워줘요.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어떤 강사님은 이제 요 사이 100, 요 위아래도 100, 이렇게 띄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사님마다 다른데,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적정한 수준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45도 선 필요하니까, RAY, 엔터. 자, 여기 교차점 찍고, 자, 각도 기호. 45,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45도로 선이 그려지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X라인 해서, 자, 여기서 여기 잡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트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싹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쪽만, 여기서도 아래쪽만. 자, T 엔터. 자, T 엔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절단 모서리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난 요번에 이제 여기를 자를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데,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얘기하지만, 캐드 2020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안 돼요. 이전 분들은 저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 명령을 종료하시고, 다시 트림 명령을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요게 되는 건 2021 이후 버전부터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엔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자르고. 자, 그 다음에 T 엔터. 자, 이번엔 이제 이렇게 바꾸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영역 다 나왔고요.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가면 되겠죠. 이제 어디부터 그릴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형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형상을 먼저 그릴 거냐를 생각을 했는데, 형상은 이제 제가 앞서서 형상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형상, 두 번째 형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각부터 그릴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사각부터 그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얘를 보진 않았고요. 얘를 보진 않고, 이제 이 평면도 쪽을 봤어요. 왜냐면 평면도가 형상이 좀 더 복잡하게 돼 있고,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치수도 많고, 모든 정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정보 쪽에 이제 좀 더 많은 걸 그릴 수 있고, 거기서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먼저 그릴 거냐, 얘를 먼저 그릴 거냐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사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부터 옵셋된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이 그려져야 돼요.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 그려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이 점이든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요 점이든, 위치가 나와야 되는 위치가 안 나와요. 예,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위치 정보는 누가 갖고 있다? 얘가 갖고 있다. 뭐냐? 요 끝점이 나오죠. 끝점 위치가 나오잖아요. 얘가 그려지고 옵셋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선을 먼저 그릴 수 있는데 결론 나는 게 뭐예요? 결국 여기 있는 형상을 먼저 그려야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먼저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도니까 이제 뭐 여기가 요 포인트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를 돌려주면 되겠네요. R5 로테이트 엔터.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저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냥 25 엔터.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나는 이제 이 선이 필요한데, 이 선은 보면은, 포인트를 어디 알고 있냐? 여기를 알고 있어요. 여기는 모릅니다. 여기는 그냥 이 각도로 와서 얘하고 만나는 데서 끊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점의 위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이 지금 요 선이고, 그쵸? 거기서 60이 와서 27을 오면 요 포인트가 나오겠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옵셋 60, 그쵸? 62를 오고, 그 다음에 옵셋 27을 오는 거예요. 그쵸? 오고, 그 다음에 트림. 요 두 선을 기점으로 여기는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요거 35는 얘를 돌려주면 되겠네. 그쵸? 얘를 그냥 이렇게 돌려줘. RO 로테이트로 선택을 해서, 자, 요 점이 위치. 그 다음에 반시계니까 35. 이렇게. 해서 TR 트림. 해서 요렇게, 이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에러. 그렇죠. 요 모양이 나왔다. 네. 됐네요. 네. 요거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얘하고 만나서 요 모서리가 존재를 해요. 요 모서리가 라인 보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F10 눌러서 주적으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일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얘하고 만나는 이제 요 모서리. 그쵸? 그 모서리도 보여야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일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이면하고 이면은 만나는 요 모서리도 보일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세선이 오는 거예요. 일단 와 있어야죠. 와 있고 이 선의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정리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쵸? 예, 정리해보면 아는 건데, 뭐 지금 벌써 예상이 가지긴 하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요 선이, 이 선이겠구나. 요 선이, 이 선이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이, 얘네? 예, 벌써 지금, 뭐,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딱 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나중에 이제 분명히 대부분 강사님들 그럴 텐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찾아봅시다. 이거 다 그려놓고.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놓고 나중에 찾아봅시다. 왜 그때 와서 찾고 있냐고. 그냥 여기 나왔을 때, 모서리 있네, 이러면은 찾을 필요 없잖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예요. 찾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측면에도 이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측면에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간점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얘는 여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뭐야? 이렇게 바라본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본 거. 그럼 뭐예요? 이 벽이 가리고 있죠. 이거 뭐예요? 얘는 수문선이에요. 수문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수문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수문선이 아니에요. 봤을 때 가려져 있으니까 수문선이에요. 얘를 보고 수문선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 여기서 수문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수문선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형상적으로 저기 가려져 있구나. 그러니까 수문선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안 갖고 오겠죠. 왜 요 두 개는 왜 안 갖고 와요? 어차피 여기 있는지 얘인데 이면은 이면이잖아. 제일 높은 거. 그렇죠?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안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려진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서리들은 다 반영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덩어리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이 덩어리의 두께 어디 있어요? 72네. 그렇죠? 여기 있죠. 두께가 옵셋 72가 되죠. 72만큼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트림 이렇게 잘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두께가 여기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럼 라인 해서 얘가 오고 얘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존재하는 거죠. 왜? 요 형상이니까. 지금 요 형상이니까 딱. 그렇죠? 거기까지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델리트 지워주고 트리얼.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모서리도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지. 왜? 이걸 벗어날 수는 없잖아. 다 이 형상 내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덩어리. 그렇죠? 이 덩어리잖아,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그려진 거야. 이 덩어리가 그려졌고 거기에 이제 이 모서리 그려졌고 거기에 이제 이 모서리 그려진 거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도 잘라줘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 영상에만 있죠. 이 영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줘야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렸으니까 요, 이제 우측에 있는 덩어리 그립시다. 우측에 있는 덩어리. 우측에 있는 덩어리 그리려면, 일단 높이가 87. 옵셋 87. 해가지고 오고, 얘가 트림. 요렇게 해서,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오고, 그쵸? 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잘리고, 그쵸? 요게 이제 요 부분이죠.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요렇게 됐으니까, 뭐예요? 요 높이가 이제 오는 거죠. 라인, 땅, 이렇게. 요 높이. 그게 이제 뭐예요? 요 높이죠. 요 높이가 됐으면 이제 뭐가 돼요? 63이 되겠네? R로. 얘를 돌려주면 되겠네, 얘를 돌려주고, 요 포인트에서 얘가, 복사 C를 해줘야겠네요. 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복사 C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3. 그쵸? 마이너스 63.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클릭. 여기서, 땅.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고, 이제 뭐가 돼요? 얘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요 경계가 나왔잖아요. 경계가 나왔으면은, 얘에, 지금 이 형상이 가려지는 거니까, 이 형상 안쪽. 요쪽은 뭐예요? 얘가 수문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 그쵸? 그래서, 선택하고, 요 교차점에서 딱 끊어주고, MA, 얘가 수문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죠? 네. 됐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또 해줄 거는 이제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델리트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사. 요 107만큼의 경사. 그러면 이제 옵셋, 107 해가지고, 자, 얘를, 간격을 띄워주고, 요거는 필렛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 엔터, 2번 해줄 거니까 M 엔터. 그래서,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얘 선택하고. 그쵸? 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얘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나오고,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나와요. 그쵸? 나왔으면 바로 어떻게, 라인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줄래. 그쵸? 이렇게 오는데 얘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봤어? 이렇게 봤어. 그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지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문선. 바로 판단되는 거예요. 네, 그리면서 바로 판단돼요. 여기로 눈이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수문선이야. 그쵸? 수문선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딱 봤을 때, 그럼 걔가 얘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딱 봤을 때. 얘를 보고 얘를 수문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쵸? 얘를 보고 얘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모소리. 이모소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와서 이제 얘는 요 경사 있는데 여기니까 이 경사서부터 그쵸? 어디까지? 요 끝에까지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모서리가 있다. 그쵸? 이렇게 모서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경사가 진 게 이렇게 왔으니까 이 점에서 이 경사를 따라서 와야겠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어디로? 여기로 딱 이어지는 거죠. 경사가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그죠? 끝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게 이제 요 부분. 이어지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지금까지 형상을 정리하잖아. 여기 형상 보면, 좀 다른데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여기를 구해야, 이 모서리를 구해야, 이 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대부분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원래 저 선은 이 모서리가 나오기 전에, 이 코너가 나오기 전에 그릴 수 있어요. 얘랑은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형상이 저렇게 구성되고 나중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형상이 어떤 단계가 진행되기, 새로운 형상이 추가되거나 그러기 전에 형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투상의 능력이에요. 나중에 저런 이제 형상이, 저 구멍이 뚫리기 전에 어떻게 생겼어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뭘로 가냐면 가공으로 가요, 가공. 나중에 우리가 도면을 할 때 이 형상을 가공을 하려면 먼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뚫면 돼. 이런 것들이 나온다. 가공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건 이제 다 다른 선들이니까 필요 없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 여기 71. 그쵸? 얘의 이제 위치를 정해줘야죠. 그래서, 옵셋 71, 옵셋 71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줄게요. len, de, 마이너스 71. 그쵸? 이 선을 71만큼 짧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 그쵸? 자, 그리고 라인 해서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저기까지 탕 이어주고, 얘가 반대로 탕 이쪽으로. 그쵸? 이쪽도 Y지. 그쵸? 요 모서리가 이쪽으로 와야 될 거예요. 어차피 올 거니까 바로 이렇게 갑시다. 가고. 그 다음 가면은 이제 뭐예요? 끊어주는 데가 필요하죠. 끊어주는 데가 어디? 결국은 얘하고 만나는 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의 구역이 있잖아요. 요 두께만큼의 구역이. 그러면 거기는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냐.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거기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만큼의 구역은 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요만큼의 구역이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가 있다고. 그 모서리가 누구다? 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판단할 때 그 형상이 만났느냐 안 맞느냐를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형상이 실제로 여기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는 따면 안 돼. 요 포인트는 필요 없는 포인트야.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몇몇 강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를 실수를 해요. 실제로 안 만나는데 저길 따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데 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뭐예요? 선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으로만 선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형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형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봤을 때 여기하고 얘가 있는데 다른 면도를 보니까 이 두 개가 형상적으로 만나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서 저걸 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고. 거기에 모서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림 보고 100개 그려가지고 뭐 선이 뭐 왼쪽에서부터 몇 개, 평면도 위 아래쪽에서부터 몇 개 이렇게 세가지고 그걸 맞춘다. 그런 사람은 때려치세요. 정답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애당초 셀 생각을 하지 마요. 개수를 셀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라인. 자, 그래서 여기서 땅 해서 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걔가 어느 구역에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정리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방금 정리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자, TR하고 엔터 2번 치라는 거 있잖아요. 엔터 2번. 그쵸? 학원 강사님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잘리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모서리 2가 연장 안함, 노이즈 스탠드로 돼 있을 거예요. 연장 안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예요? 얘도 또 잘라요. 그리고 엔터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감점이 하나 있어야지. 왜 감점이 하나 있냐? 여기 보면 여기 선이 컨트롤 1번 눌러보면 왜 안 뜨니?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보면 선하고 뒤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선 두 개 겹쳐 있는 거예요. 선 중복이죠. 자, 선택하고 엔터. 자, 엔터가 아니라 델리트 하면 이제 선 하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잘못 자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트림할 때 엔터 2번 쓴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근데 강사님들은 대부분 잘 써야 돼. 강사님들이 이제 엔터 2번 어떻게 쓰시냐면 엔터 2번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님은 TR 엔터 하고 여기서 이걸 잘라요. 자르고 ESC 한 다음에 얘를 그냥 통째로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요. 이렇게 잘 쓰세요. 강사님들은. 엔터 2번 하시는 강사님들은. 익숙하니까 잘 쓰는데 학생들이 그걸 했을 때 그걸 똑같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최정관님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엔터 2번을 강사들이 가르쳐 놔가지고 저거 선 남겨놓는 경우가 저렇게 중복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건 안 없어진다. 저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도 학원에서 강사를 해본 사람이지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엔터 2번을 못 쓰게 막아야 돼요. 나중에 학원 수업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사회로 나가서 엔터 2번을 쓰시는 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학원에서 교육할 때는 불편해도 엔터 2번 안 하고 하면 난 트림할 때 절단 모서리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학생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엔터 2번을 가르치는 건데, 결국은 그 학생들은 엔터 2번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스스로 그 절단 모서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려요. 습득을 못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습득을 못해요. 그러면 그 얘네들은 실무에서 되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진짜로. 실무에서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강사님은 네가 뭔데 엔터 2번을 그거 캐드에 있는 기능인데 가르치지 말라 그러냐, 네가 뭔데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엔터 2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실무 가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내가 캐드를 잘 다루는 상태에서 나는 엔터 2번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상관없는데, 학생 때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엔터 2번 쓰지 마라.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엔터 2번 쳐가지고 그 전체 선들을 절단 모서리로 잡는 그 행위 자체부터 일단 그거부터 바꾸세요. 그 습관부터. 그건 죄악입니다. 학습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그건 죄악이에요. 반드시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절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능력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일단은 형상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형상 남은 게 요거네요. 라인에서 여기 모서리 있죠. 그렇죠? 요 모서리가 있는데, 요 모서리는 어떻게 올 거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형상, 땅이 요 경사면이잖아요. 경사면. 이 경사면에 있는 모양인데, 그게 투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있죠. 땅. 이렇게 보시면 뭐야? 이렇게 된 요 모양, 그쵸? 요 모양이 이 경사면이고, 그 정면에도 투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뭐만 달라요? 비율만 다르죠? 여기가 좀 찌그러졌죠. 보일 때 보이는 높이, 이 높이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이 높이가 다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찌그러져서 보여요.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구멍을 뚫읍시다. 구멍 같은 경우 요 위치가 8mm인가요? 네, 8mm.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옵셋 8. 얘를 옵셋으로 8 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 요 중심선 필요하니까 얘 중심선이라고 봅시다. 자, 요렇게 해서 도면층을 위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요 끝점, 그쵸? 여기서 수평하게 이렇게 딱 온 거니까 끝점 C. 자, 여기서 45를. 45.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는 건 나중 문제고. 그렇죠? 잘라주는 건 나중 문제고. 자,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뭘 그려야 돼요? 타원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타원이 생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타원을 그릴 거다. 타원을 그리려면 이 경사면하고 어떻게 만나느냐를 해야겠죠. 이제 4분, 중심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인. 그래서 중심. 그렇죠? 이 중심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탕. 자, 이게 위로 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낼 필요가 없죠.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이미 그려져 있죠. 얘가 중심이네. 그럼 뭐예요? 이 빗면하고 얘하고 만나는 여기가 중심이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온다. 그렇죠? 쭉 수평하게 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보면 이 선하고 지근 거리,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거리 차이가 얼마나? 2.9mm. 가까운 거리 충분히 멀긴 한데, 가까운 거리. 그러면 선을 깔아놓고 그리시면 되겠잖아요. 선 개수 세느라 이 교차하는 데를 다 깔아놓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 두 선을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여기를 타원의 중심으로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선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의 개수를 세가지고 그리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애당초 선을 깔아놓고 막 저 수평선 저렇게 따놓은 선들을 깔아놓고 그린다는 얘기는 투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의미 없다니까. 제가. 저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 맞고, 그 다음에 4분. 4분은 이제 여기 보내줘야죠. 4분은 이제 요 위에 4분을 보내느냐, 아래 4분을 보내냐인데, 아래 4분은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는 뭐예요? 사선이 없어요. 아마 이 정도에서 올 건데, 그쵸? 이 정도까지 올 건데, 그럼 여기 사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 왜 사선하고 안 만나니까.
타선을 연장하면 되죠. 근데 연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 4분을 보내면 연장 안 해도 만나잖아. 끝났잖아. 그렇죠. 여기서 끝나가지고 그냥 오면 되잖아. 근데 굳이 여기 연장할 필요가 뭐 있어? 대부분 이제 뭐예요? 가장 마스터 공식, 가장 기본 공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4분, 중심, 4분을 무조건 다 보내죠. 근데 여기를 보내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또 여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은, 얘를 굳이 연장해야 되는데, 이게 연장할 필요 있어? 왜 얘만 있으면 끝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이거 안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니까, 헷갈리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 뭐냐면, 너 지금 타원 이해 못했잖아. 너 한쪽만 보내면 잘 못 그리지? 그러니까 다 보내. 그 얘기 뭐냐? 너 실력 떨어져. 타원 그리는 실력 겁나 떨어지거든? 근데 내가 합격시켜줄게. 이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냐 이거지. 그게 완벽하게 실수 없이 타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런 애를 합격시키는 당신은 뭐야? 실력이 떨어지는 걸 아는데 걔를 억지로 합격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요령을 알려줘가지고. 그럼 당신은 쓰레기야. 실력이 확실하게 되게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부족한데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편법을 써가지고 너를 합격시켜줄게.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 그런 행위를 하고 너한테 뭐 시험에 요령을 알려준다, 팁을 알려준다, 나는 훌륭한 강사다, 나는 너를 합격시켜줄 수 있는 강사다. 정말 한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냥 얘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갖고 와서 여기서 만나서, 그쵸? 이렇게 오면 된다. 쭉 수평하게 오면 되고, 이제 여기서 뭐 해주면 돼? 여기서 이제 중심 오면 되지. 중심. 얘가 이렇게 해서 와요. 와서 여기서 중심선 어차피 쭉 필요하니까 끝까지 그릴게요. 끝까지 이렇게 딱. 여기가 4분이니까 4분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좀 연장된 거 보니까 이 타원에 4분까지 온 것 같아요. 거기서 5mm 더 뺀 것 같아. 5mm 아니면 6mm. 저 6mm 빼기로 했죠, 앞으로. 6mm 뺄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미리 바꿔놓을게요. 어차피 중심선일 테니까. MA로 중심선을 바꿔놓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분 갖고 있는데 4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 4분 갖고 올 수 있고, 여기 4분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기 4분 보낼 필요 없죠? 없어요. 없는데 굳이 얘를 보내. 왜 그래?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그냥 여기만 있으면 되잖아. 엑셀로 보내도 되고, 저 라인으로 갈게요, 라인으로. 어차피 여기 4분 포인트는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4분이죠. 요게 중심선 온 거니까. 4분 온 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선이 필요하죠. 이 선은 이제 뭐예요? 숨은 선이죠. 네. 타원에 가려지는 요 4분의 포인트. 숨은 선이니까 MA. 숨은 선을 바꿔줘. 그쵸?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요. 뭐예요? 타원의 중심, 타원의 한쪽 4분, 타원의 나머지 4분. 끝났네. EL, C. 여기서, 여기 4분 찍고, 여기 4분 찍고. 끝났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이제 이 선은 필요 없어. 그쵸? 이 선은 아예 필요 없겠죠. 딸려갖고, 이 선도 필요 없고, 이 선도 필요 없고. 그쵸?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아래쪽은 선 그렸으니까 이거 필요 없고. 중심선도 그려져 있으니까 얘 필요 없고. 딱 됐네요. 그리고 정리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트립. 얘로. 엔터. 이때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바꿔야지. 이때 연장 안함. 그래야지 이렇게 한 번에 자르지. 한 번에 잘리고. 그 다음에 T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 같은 부분으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됐죠? 되고 나면 뭐예요? 이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렸잖아요. 여기 위에 있던 요 모서리가 잘려 날아가요. 그렇죠? 구멍이 뚫려버렸으니까 펑 하고 날아간다. 날아가면서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뭐예요? 이 모서리가 있잖아. 이 모서리가 오는 거예요. 이 모서리는 가장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그게 뭐예요? 결국은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고, 제가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대로 그려졌나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얘를 갖고 내려. 수직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겹치느냐를 보고.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틀리면 여기에 관련된 이 홀을 잘못 그렸든, 아니면 얘를 잘못 그렸든, 아니면 여기 있는 수직선을 잘못 그렸든, 셋 중에 하나는 잘못 그렸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제대로 그려야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도 이제 요 경사가 잘려 나가야지. 왜? 여기서 이제 뚫었잖아. 뚫어가지고 여기 펑 터져버렸잖아. 여기가 터져버린다고. 여기서 구멍을 요렇게 뚫은 거니까 여기는 날아간다고. 날아가니까 얘도 여긴 날아가. 날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이제 얘하고 만나는 이제 요 모서리가 생기는 거죠. 요 모서리가 끝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 탁. 네, 들어. 그럼 이제 여기서 타원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구멍 뚫린 부분이 다 그려졌어. 다 그려지고 뭐예요? 이제 우측면에도 그려주겠지.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여기 정점, 요 높은 데니까 높은 데는 이제 여기죠. 여기니까 상관없고 이제 여기. 여기서 뭐예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모서리. 아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요 모서리가 그려졌으니까 얘도 얘하고 얘가 만나는 요 모서리가 그려져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도 끝났어. 여기 구멍 뚫린 거에서 바뀌는 게 다 끝났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지. 구멍이 끝까지 뚫린 게 아니라 26이라는 두께를 남기고 했다. 그래서 옵셋 26. 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거 따지 않고 올리고 여기도 한번 올려주고 두 번 올려서 정리하면 자 얘랑 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튀어나온 거 잘려 나가고 자 그다음에 잘려 나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고 얘는 어느 쪽 여기 그다음에 얘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틀린 거 여기서 그 저한테 잘해주신 강사님이 울분을 토한 거 여기 왜 울분을 토했냐? 학생이 항의했어요. 강사님과 학생이 아니 선생님 야 이렇게 조그맣게 속문선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그걸 저게 속문선인 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한 얘기. 그러니까 이 학생 뭐 했어요? 그림 보고 베껴 그리고 있어요. 수문선을 어떻게 인지해요? 여기서 수문선이 그려져 있어야지를. 형상을 가지고 수문선을 인지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너 지금 투상 안 하고 있잖아. 그림만 보고 있잖아. 그림 보고 베껴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수문선인지 모르는 거지. 수문선의 길이가 뭐 1, 2mm가 됐든 0.1mm가 됐든 왜 걔가 수문선인지 왜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잡아내야 이거. 100% 티난다고. 실제로도 다른 강사님하고 CAT 2급 얘기할 때 다른 강사님이 그런 적 있어요. 예전 문제 중에 한 0. 몇 mm 차이, 0.2, 3mm 차이 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선생님 그게 왜 너무해요? 투상하면 그 0.2, 3mm 나오잖아요.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걸 인지하기에는 그 학생 투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그 학생 투상이 안 되니까 불합격하는 거 맞네. 뭐가 문제인데? 선생님 지금 투상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네. 이런 거라니까요. 그 선생님은 투상을 아예 안 가르친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이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면은 학생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니 잘 보라고요. 이 조그만 거 잘 보라고요. 선생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험 시간에 그 정신없어 죽겠는 시간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깨갱이지. 왜? 본인이 베껴 그리라고 했잖아. 왜 본인이 도면을 베껴 그리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거. 자,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여기 있는 선은 결국 이 높은 데에 가려지는 선이에요. 그럼 투상적으로 쟤는 수문선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얘 선택하고 어떻게 여기서 끊어요. 그리고 MA. 수문선이 돼야 돼요. 요거 틀리면은 감점 셉니다. 네, 최고 감점이에요. 가장 큰 감점 들어갑니다. 왜냐면 선 종류가 틀린 거거든. 네. 선 종류가 틀린 거라서 감점 최고 감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정리 끝났으니까 여기 정리해야죠. 자, 요거 이제 파진 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요. 파진 거 여기서 끝나고 자, 요 모서리는 뭐예요? 요 구멍 뚫리기 전에 있는 요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여기 중심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심선이 있어야 되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이렇게 해서 요 포인트에서 끊어주고 MA 중심선 속성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프림. 자,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정리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뚫린 거. 정리 끝났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우측면도 하나도 안 보면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정리하는 거. 왜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투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안 본다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여기서 이만큼 결정났고 이만큼 결정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 다르게 될 수가 없어. 그게 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들어왔으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비교해서 볼 필요도 없어. 비교 안 하고 그려도 똑같이 나와. 이게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림 보고 걔랑 똑같이 맞추겠다고 막 기를 쓰는 건 그건 미친 짓 하는 거지. 뭐 하는 짓거리인데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결국 이제 이거죠. 원뿔 쪽. 그럼 이제 원뿔 쪽 합시다. 자, 원뿔의 중심은 여기네요. 서클. 그래서 요 교차점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40이다. 라고 하고 이 선은 수문선이 되겠죠. MA. 수문선이 돼요. 일단은 여기는 안 자르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이 이제 여기 어디에 있느냐. 근데 수문선이니까 이제 원이 표현될 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수문선이니까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얘는 아니야. 아니고 얘는 딱 봐도 작어. 근데 얘는 제일 큰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뒤에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20mm 올라와서 요 포인트에 여기에 이 원이 나오는 거죠. R40짜리. 그러면 이제 결론 났죠. 그래서 옵셋 20으로 올려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뭐예요? 요 선을 기준으로 수문선으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원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반원이에요. 반원이고 반원인 게 이제 요쪽은 그러니까 평면도상에서 요 위쪽은 답한 거야. 답한 거고 요 아래쪽은 요 19mm 여기까지만 파고 여기는 안 판 거야. 요 사이는 안 팠다고. 안 파니까 뭐예요? 이게 남아요. 이렇게. 남으니까 이 모서리가 산다고. 이 모서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요거는 요 지금 평면도상에서 위쪽에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정면도는 이제 평면도 기준으로 이렇게 본 거니까 얘에 가려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는 요 모서리가 수문선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결국은 여기서 요렇게 나눠지겠죠. 얘는 자를 필요 없는데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선을 기준으로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자, 요 점에서 교차점에서 MA 얘가 수문선입니다.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제가 아까 틀림했는데 틀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됐죠. 아, 지우지 말까요? 지우지 말자. 이 선 쓰면 되겠다. 어차피 했는데 요 22잖아요. 그럼 얘를 22도 돌려주면 되겠네. 네, 22도. R5 선택하고 잡고 저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22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맞나? 이렇게. 왠지 좀 너무 많이 돌았나? DAM. 네, 22도 온 거 맞죠? 지금 착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40에서 온 거 맞고. 아, 포인트를 제가 잘못 땄네? 네, 잘못 땄네요. 어쩐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작아 보여서. 요거 지울게요. 다시 4분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어디서 갖고 온 게 대체? 네. 여기서 이렇게, 요 포인트까지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요 포인트까지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F, 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어쩐지, 씨. 여기 너무 가깝다 했어. R5.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실수한 걸 제가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면을 좀 혼자서 잘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눈으로 봐도 대충 느껴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뭔가를 하고 나 어딘가 잘못했는데
느끼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되시는 분들은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독학이라는 게 돼요. 제가 이제 대부분 학원가시라고 하는데, 본인이 틀린 걸 본인이 느껴. 근데 대부분은 그러기 힘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독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틀린 걸 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학습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자, MA로 이제 여기도 수문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예요?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 그렇다면은 이렇게 와서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의 반지름? 요 작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얘가 가는 거예요. 가서 쭉 오고, 얘가 이제 이 원의 4분에서 딱 이렇게 끝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같은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얘를 찾으려고 할 텐데, 걔는 찾을 필요가 없죠. 이제 걔는 이제 여기서 19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 그려주면 돼요. 옵셋 19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수평선을 그릴게요. 아예 수평선을, 어차피 중심선 요거 필요하니까 수평선을 아예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서 얘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절반을 다 뚫은 거예요. 절반은 완전히 다 뚫어버리고, 요 위쪽은 요 사이는 안 뚫었어요. 요 앞에만 뚫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계도 이제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왜냐면 여기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요 점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끊기는 거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오면서 생기는 반지름이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얘가 와요. 그래서 딱 만나는 여기가 반지름, 서클,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뭐예요?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수문선이 돼요. 실제 원볼이 뚫렸을 때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절반은 요만큼 뚫리고 이 절반은 요만큼 뚫리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릴 때 제가 CAT 문제, 이급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그 형상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됐다. 어차피 나중에 이제 3D 그릴 때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제 3D,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면 3D로 그릴 거잖아. 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리는 거다.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데 이제 얘까지 있어야겠네요. 안쪽에는 그대로 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여기는 요거 안쪽이 구멍이에요. 구멍이니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모서리는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멍 안쪽이 아니죠. 바깥쪽이니까 이 구멍 안쪽에선 여기까지만 보이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안쪽에는 요 면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수정, 점에서 끊기, 이렇게 해서 요 점에서 끊어주고, MA, 얘네들은 숨어 있는 거니까 수문선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형선, 수문선 나오는데 여기서 또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학생이, 아니 이것도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작은 게 저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얘를 EX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기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인정해요. 그림으로는 이걸 그림만 가지고 보면 나도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뭐예요? 이게 원뿔에 해당하는 거고 원뿔 최외곽이 얘고 그 원뿔 안쪽에 있는 모서리다라는 거를 형상을 인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왜 인지를 못해? 투상을 안 하잖아.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 투상을 네가 안 하고 있잖아. 야, 투상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이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건데. 그 강사님은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애당초 투상을 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이 말에 맞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강사님 뭐라 그러게요? 문제가 개떡같아. 강사가 학생들한테 야 이번 문제 개떡같다. 아 너무하다 학생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강사 새끼 맞아? 그래서 저랑 싸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베껴 그리는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투상을 하셔야 돼요. 투상을 안 할 거면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학습하시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렇게 끝나잖아. 여기서 끝나고 여기 끝나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와요. 와서 얘는 제일 작은 원이니까 제일 작은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중간 원이니까 중간 원이 어디 있어? 중간 원이 여기 있지. 그리고 요 사이가 이렇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터져 있는 거고 이쪽은 안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수문선이 돼야지. 점에서 끊기. 자, 그 점에서 끊고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뭐예요? 얘는 원래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여기는 완전히 다 뚫었어. 이렇게 완전히 다 뚫었으니까 모서리가 없는 건데 중심선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이 점에서 자 그다음에 MA 뭐 중심선 바꿔줘.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이제 여기 끝이지. 그렇죠? 얘 요 끝이죠. 그러니까 라인 이게 옵니다. 오고 자, 얘는 제일 앞쪽 작은 원, 얘는 제일 큰 원. 자, 제일 큰 원이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오고 요 사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만 뚫린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영상이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도 다 끝났네? 평면도도 중심선 정리만 남았고 다 끝났고 여기도 중심선 정리만 남았고 다 끝났고 이제 우측면도. 그렇죠? 우측면도 이제 마저 해주면 되죠. 우측면도를 지금 우측면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저 원뿔이 있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바닥까지 이렇게 딱 올게요. 바닥까지 딱 오고 자, 얘는 다 가려져 있을 테니까 수문선이겠네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문선일 거야. 수문선이고 자 얘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원뿔이 뚫리면 지금 이 모서리가 어디예요? 이 모서리가 이제 요 모서리예요. 그럼 얘도 수문선이 표현되는 건 일부고 그렇죠? 일부는 잘릴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큰 원은 요 절반 그렇죠? 여기 위쪽 여기서 평면도에서 위쪽 절반이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요 끝단이 요 위쪽으로는 요쪽으로 여기서 위쪽이 아니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여기서는 왼쪽으로는 오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만 뚫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라인 자 그리고 이제 여기 4번이 이렇게 해서 여기 4번은 그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죠? 4번이 이렇게 오면 여기 4번에서 이제 여기서 끝나죠. 트림. 그래서 이제 여기 길이가 뭐예요? 반지름이 될 거야. 한번 재보면 확인해서 한번 재보면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되냐면 얘 카피해서 갖고 오면 돼요. 왜냐면 같은 원뿔이잖아. 원뿔이면 이게 원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4번의 위치는 똑같아. 그렇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면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딱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평하게 와봐요. 와보면 뭐야? 이 4분이 딱 이렇게 만나야지. 만날 수밖에 없어. 저게 잘못될 수가 없어. 여기다 이거 버젓이 그려놓고 어떤 강사님은 여기서 또 따가지고 그린다? 여기 4분 따고 여기 4분 따고 따가지고 똑같이 그려.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갖고 오면 되는데 어차피 같은 각도일 텐데 똑같이 4분이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실수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따요. 이렇게 따가지고 그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잘 그렸어.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끊는 데를 그러니까 붙는 데를 잘못 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총체적 난국이야. 이 영상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이 영상하고 지금 관련되게 보는 거지. 왜? 그냥 선의 개수만 세고 그런 식으로 보다가 보니까는 본인이 착각한 거야. 선의 개수를 잘못 보고 위치를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실수하는 것만 딱 봐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얘는 투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림을 벗겨버리고 있구나. 그럼 얘는 떨어져야 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요거 한 군데 틀렸잖아요? 그래도 실격시켜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대놓고 나 투상 안 하고 있어. 나 지금 벗겨버리고 있는데? 라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어. 요 현상 하나로 본인의 실력을,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나는 투상이 뭔지 몰라.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 실격시켜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CAT 2급 채점은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는 정량 측정해버리니까. 채점 간의 주관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위쪽은 여기서 요 포인트가 와야죠. 요 포인트가 와서 이게 어디까지? 요 중심까지. 땅 오고, 그 다음에 MA. 자, 여기서 숨은 선이고, 요 앞에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쵸? 앞에가 잘려 나가는 건데, 우리는 앞에를 뭘로 쓴다? 중심선으로 써야죠. 그쵸? 그러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선택하고, 자, 요 점에서 끊고, MA, 자, 얘는 중심선입니다. 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는 건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요 끝. 그쵸? 갖고 와서, 얘가 제일 작은 원. 제일 작은 원이니까 어디? 제일 앞에. 그쵸? 제일 앞인데,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 여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중간원이죠. 중간원은 이제 어디? 중간원은, 자, 여기 와서, 자, 여기 숨은 선까지. 그쵸? 오고,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이어지고, 자, 얘는 필요 없고, 트림.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고, MA.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을 거예요, 하나.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이죠, 이쪽. 요 끝에. 그쵸? 자, 라인 여기 끝에, 여기는 와서 제일 끝이니까 큰 원이니까 여기 딱 수직하게 딱 왔을 때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 경사 아니고 이거 경사 아니고 어디 여기 수직하게 딱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려졌나? 자, 그럼 뭐 가볼까 우측면도. 제가 말한 대로 됐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미리 문제 풀어보고 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상이 여러분들이 투상이 되게 돼보시면 알아요. 네. 제가 아무리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못하는 게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암기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제가 저 많은 선들의 포인트들을 다 끊어지는 포인트들을 다 암기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쪽에서 주어진 정보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도 안 보고도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돼야 돼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취득을 했으면 그 정보 가지고 분석해서 나머지는 내가 그냥 알아서 생각해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의미 없어요. 자, 이제 중심선 정리합시다. 중심선. 맞아. 자, 중심선 정리. 여기서 살짝 삐져나와야죠. 이렇게. 삐져나오고 저 이제 6mm, 저 예전에 5mm 했었는데 6mm 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6mm 하는 이유가 원래 케이스 교육서에서 1대1 도면 기준으로 해서 3mm 삐져나오는 거예요. 12D라고 그랬죠. 12D. 케이스 교육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저 삐져나오는 길이가 12D다. 스몰 D예요. 스몰 D인데 이 스몰 D가 뭐다? 선의 굵기. 선의 굵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선은 케이스 표준으로 생각할 때 0.25다. 그럼 이제 12 곱하기 0.25를 하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분의 1이잖아요. 10이니까 3이 나온다. 근데 이게 무슨 기준? 1대1 도면 기준. 그러면 이제 우리 뭐예요? 1대2잖아요. 1대2면은 얘가 1대1 도면 했을 때 3mm가 나오려면 이게 6mm를 그려줘야 돼. 2배. 6mm를 그려줘야 3mm가 실제 출력해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6mm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게 어디 써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정해진 거 없어요. 저거 이제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이제 강사님들 스타일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길이 정해진 거 없습니다 하고 뭐 하냐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점 잡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요. 제일 싫어요. 제일 쓰레기 같은 거야. 귀찮다라는 거지. 나 도면 그리기 귀찮아. 아씨, 뭐가 6mm를 딱 빼고 있냐. 아이씨,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지. 이거잖아요. 개 쓰레기. 그러니까 학생이 저러면은 그래도 학생이다. 한번 야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혼나는 건 이제 본인이 회사 가서 혼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가르치는 강사가 정확하게 저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딴 식으로 한다. 이거는 개쓰레기지. 강사는 학생이 저걸 저렇게 따라 하든 안 하든 강사는 원칙적으로 자, LNT 6mm. 자, 정확한 거리를 똑같이 이렇게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MA 바꾸고 요 반대쪽에도 나와야 돼요. 반대쪽에도 라인 6mm MA 자, 그 다음에 LEN DE 마이너스 2mm 해서 자, 여기 살짝 이렇게 그쵸? 형상선과 비형상선은 살짝 분리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문선의 일부 같아 보이잖아. 그쵸? 수문선이 연장해서 일부 같아 보이잖아. 근데 아니야. 왜? 투상을 해보면 그건 아니니까. 이게 너무하다? 아씨, 왜 뭐가 너무한데?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4분까지 이어주고, 그 다음에 MA. 그 다음에 LEN, DE, 6mm. 여기 연장하고, 저기 연장하고. 자, 여기서는, 요거는, LEN 토탈. 6mm. 자, 여기 6mm.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 이제 6mm예요. 전체 길이가. 그렇죠? 뒤에 라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토탈로 하니까 6mm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쪽 6mm를 라인, 이렇게 해서 6mm. 하고, MA.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때려 죽여도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감점이다. 야, 감점이다. 그래서 LEN, DE, 6mm. 이렇게 해주라. 여기서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클 6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서클을 지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서클로 해가지고 여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꼭 LEN, 랭슨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랭슨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랭슨을 쓰는 쪽이 좀 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원 그려가지고 지우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이 좋을 겁니다. 자, 여기 LEN DE -2mm, 그쵸? 여기서 여기 2mm 이렇게 띄워줘야죠. 형상선과 비형상선 띄워주고, 그 다음에 LEN DE 6mm 해서 6mm 돌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6mm 돌출, 6mm 돌출. 자,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와서 여기도 LEN DE -2mm 해서 이제 여기는 여기 띄워주고, 여기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LEN DE 6mm. 여기 돌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형상 어딘가 빠진 거 없나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죠. 내가 뭐 잘못 그린 거 없나, 빠진 거 없나 잘 검토를 해주시고. 자, 여기도 빠진 거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형상 시작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치수 기입,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출력 설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